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수익을 찾는다면 바로 여기 시장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결국은 이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지난 5월 2일 월요일에 팡의 몰락이라는 영상에서 언제나 기회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을 예고했었고, 자, 그 영상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곳, 여기 말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내 계좌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영상을 참고하면은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에 한번 이 영상을 제작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낼 만한 곳,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근원적인 시장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타이틀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의 힘의 근원은 바로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에 빅테크들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만 내리는 건 아니지만 빅테크들은 그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줬습니다. 상승에 대한 강한 믿음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빅테크들이 2022년에 맥을 못 추고 있고, 사실 이런 하락은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빅테크들 하락의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긴축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이런 이슈들 때문에 빅테크들이 내리는 건가? 단순하게 이런 표면적 이유 때문에 내리는 것일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오르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원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무엇과 연관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빅테크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 올해 YTD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1일 이후에만 24%나 내렸어요. 자, 그리고 카카오도 22%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4%와 22%, 자, 20% 이상 올해만 이렇게 내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메타 플랫폼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올해만 마이너스 37% 하락이고요. 자, 그리고 넷플릭스는 무려 올해만 66% 하락입니다. 자,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게 인플레이션 긴축 우려,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단순하게 이런 이유 때문일까? 안 내린 것들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덜 내린 것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가 뭘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아마존도 올해 마이너스 26% 기록하고 있고, 자,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6%나 내렸습니다. 자, 넷플릭스만큼 크게 많이 내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내렸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그 근원에 뭐가 있느냐? 바로 그 근원에 이 이익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익이냐? 자, 이 이익 감소라는 것 때문에, 이슈 때문에 내렸고, 이익 감소 우려 때문에 내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익이 증가하지 못하고 둔화된다는 것 때문에 내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내린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힘은 이익 감소인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긴축 우려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가? 물론 영향은 있어요. 유동성. 자,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것은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빼겠습니까? 돈을 못 벌어들이는 기업, 이익이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에서 먼저 빼내고, 그리고 이익이 증가할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 거기서 돈이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도 다 연결이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면은, 기업이 그런 비용 증가를 하지 못하면은 이익이 감소되고 결국에는 주가도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임금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상승, 주거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익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익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이익이 감소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익이라는 거고, 앞서 이제 제가 네이버, 페이스북, 뭐 카카오 플랫폼 주식, 빅테크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난 4월 22일에도 사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대다수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바로 플랫폼 주식 폭락을 했는데 언제 오르냐? 결국에는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익 개선, 이익이 증가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다 일맥상통하고 오늘 이야기도 결국에는 뭡니까? 이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제 이 이익이 증가할 만한 곳이 어딜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 여름이죠. 이제 곧 여름입니다. 이제 에어컨도 청소 다 끝내고 이제 에어컨 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2022년 여름 이후에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 이제부터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고, 자, 5월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올해도 돈을 벌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쩌면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올해는 과거에 제가 2020년도, 사실 2019년도에 쓴 책이긴 한데 4차 산업혁명 주식 투자 인사이트의 말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국 시장에 기회가 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2020년도의 어떤 상승률을 따져 본다면 여기 나와 있듯이 2020년도의 상승률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더 좋았고, 자, 이렇게 한국이 위기에서 탈출했을 때 빠르게 이익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2021년 8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쭉 흘러내렸는데, 왜 이렇게 흘러내렸느냐, 이렇게 먼저 흘러내린 이유가 뭘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감소세가 2021년 8월부터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이익 증가세가 이어졌고,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했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익 감소세가 진행될 수가 있다, 이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강했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주춤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당장 이제 2분기부터 이익 감소세가 전개될 수가 있고 3분기에는 그것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2022년 지수 수익률을 본다면은 미국 시장이 한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자,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더 견조하다는 겁니다. 올해 수익률만 놓고 따진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먼저 내렸고 지금 이제 서서히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국 먼저 개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미국은 지금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점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은 여름 이후에 하반기까지는 한국에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 근거가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한국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부정적인 신호들도 많아요. 부정적인 신호를 찾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인 신호들에 주목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그렇다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2개월 선행 퍼 배수입니다. 자, 우리나라 12개월 선행 퍼 배수. 제가 그래서 임의로 여기 점선을, 빨간색 점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자, 임의로 빨간색 점선을 그어놨고,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자, 여기. 자,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이 지금 현재 위치를 따라가지고 과거로 쭉 가보니까, 언제? 팬데믹 중간 3월 중반에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폭락할 때 지금 현재 수준이었고, 자, 그리고 무역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 지금 수준을 조금 하회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개선돼 가지고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2019년도보다 지금 현재 시장의 선행 퍼 밸류에이션이 더 낮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과도하게 내렸다, 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과도하게 내린 상태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2010년대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더 내리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내리기 힘들다라고 해도 또 블랙스완 갑작스런 큰 충격에는 더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충격이 오지 않는다면은 더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공포 탐욕 지수 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더 내리기 힘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볼 때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한국 시장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저퍼라고 해도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자, 그렇듯이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낮은 퍼 밸류에이션이라고 해도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저평가돼 있다. 뭐 그 하나지 무조건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자, 그게 바로 시장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선행 EPS 추이입니다. 자, 그리고 $1 환율 요 빨간색 추이인데요. 자, 여기 검은색 선 보면은 자, 여기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미세하게 자,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자세하게 화면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선행 EPS가 작년 8월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꺾여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자, 지금 꺾여가지고 다시 상방으로 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상방을 향해서 가려고 잠깐 꺾였다는 거고 자,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환율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 환율 상태도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고 좀 위태롭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 오바스럽게 이렇게 위기 때 이렇게 오르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를 볼 때 환율이 오를 때 우리나라 선행 EPS도 오르더라. 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선행 EPS가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들의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물건이 많이 팔리고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선행 EPS가 환율에 후행한다고 봤을 때, 자, 그렇다면 환율이 지금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EPS도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본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또 IT 섹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 특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이 IT 섹터 EPS 과거 흐름, 그러니까 후행하는 거고 이 빨간색이 예상 EPS로 선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먼저 올라갔고 지금 이 검은색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IT 섹터의 EPS가 향후에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과거 어떤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 검은색이 6개월 정도 후행이기 때문에 향후 6개월 동안 어떻게 본다면 IT 섹터의 EPS가 증가한다. 즉 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자료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신흥국 지수 구성 종목 중에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 자, 이것을 쭉 리스트를 나타냈는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상위에 거의 없었어요. 자, 상위에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어떤 변화율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상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가 이렇게 랭크가 되고 지금 기아차가 이렇게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우리나라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잖아요. 자, 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EPS 전망치가 좋아지면서 자, EPS 전망치 긍정적인 흐름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위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익이 또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환율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환율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긴 한데 자,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다 배제하고더라도 지금 일단 이익 측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여기 진입을 했다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그리고 기아, 삼성전자 즉 섹터로 본다면은 2차전지, 자동차, IT, 특히 반도체 부분이 지금 진입을 했다는 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하위에는 이제 네이버 그리고 LG화학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네이버와 LG화학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 여름 이후에 이익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익 희소성은 더욱더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익이다. 우리가 본질은 이익이다. 주가는 이익의 함수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본질은 이익입니다.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 유동성의 축소가 일어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한적인 곳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익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는 곳. 자, 그리고 실제로 이익 증가가 이루어지는 업종, 그런 기업들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살펴본 게 바로 한국 증시 12개월 선행 EPS 하락이 멈추고 지금 반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되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자동차와 반도체가 새로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EPS 증가, 상위권에 진입을 했다는 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리포트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때 올해 이제 노마스크 시대가 열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리오프닝 기업들의 이익 개선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끈기 있게 한번 추적을 해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시장 필승의 공식이 있죠. 바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지고 있고 이익 개선이 되고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 뭐가 더 추가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시간이라는 거, 인내, 끈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시장에서의 덕목으로서 갖추면은 더욱더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결국에는 우리가 여름 이후, 자, 이런데 좀 더 주목을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수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각종 테마주들도 뭐 있고, 뭐 급등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물론 내 계좌에 있는 것들이 급등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직장도 다니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바로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는 곳에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